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28일 새벽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이 자초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연안 구조정 등 12척을 보내 선원 6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개발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9.17% 상승했습니다. 전북 지역 최고 땅값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LGU 플러스 상가 대지로 1제곱미터당 739만 원입니다. 생활관의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답한 의무경찰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물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4명이, 28일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제 4명, 전주 2명, 군산 1명입니다. 가족 모임과 연관된 김제 확진자 4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누계는 34명이 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2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입니다. 28일 새벽 3시 40분쯤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연안 구조정 등 12척을 급파해 선원 6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사고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암초에 좌초되면서 바닥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개발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9.17% 상승했습니다. 전북 지역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LGU 플러스 상가 대지로 1제곱미터당 739만 원입니다.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30원입니다. 도내 최고 상승 지역은 장수군이 13%로 주거단지 조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땅값이 올랐습니다. 최저 상승 지역은 군산시 5.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내답한 의무경찰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의경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올려 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물품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축산 악취를 줄이고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 밀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읍시는 관내의 가축 분뇨는 지난 2018년 130만 톤에서 2020년 140만 톤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에는 33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 사육 농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관리 등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축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협조를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잠긴 여행사에 돈 벌러 간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연매출 제로인 본업을 내려놓고
왕릴로 생계 유지에 나선 겁니다. 저희는 지금 감소 폭이 100%예요. 그래가지고 농사할 때 거기도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거기도 좀 가고 시내 또 뭐 회사에서 막노동도 좀 하고.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계속되면서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86조 원으로 직전해보다 무려 47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채 감당을 못해서 목숨을 끊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나서 대출 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원금 상환도 유예하는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이자 감당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한테 2년 정도 이자를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시급하게 만들어서 전북 지역 소상공인협회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모든 소상공인으로 적용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은 100%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정읍에 마련됐습니다. 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방도시의 노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현관과 방 사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화장실에는 어디에서든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모든 복도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등 건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설계된 공공실버주택이 문을 연 건 지난 5월 초. 전체 88세대 가운데 최근까지 58세대가 입주를 마쳤는데 주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호텔, 한마디로 해서 호텔. 물이 막 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참 깨끗하게 좋고.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정읍시는 지난해 26%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도시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주 여건 마련은 지자체마다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읍 공공실버주택은 1층에 공동식당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춰 한 건물에서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도 장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수급자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은 월 4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거와 여가, 건강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한 공공실버주택.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방도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군이 귀농귀촌 예정자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귀농귀촌 실습농장이나 임실읍내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읍 정월리 일대에서 귀농 예정인들을 위한 실습농장 조성이 한창입니다. 임실군은 귀농 예정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과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귀농 예정인들을 위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은 귀농 교육과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이 유리하도록 군청이 위치한 임실읍 인근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실 소재 지역 한 4km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 환경이 또 좋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 그 하우스 최첨단 하우스가 저희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조성 부지와 같이 연계해서 귀농인들이 다양한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 이제 부지를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임실군은 또 귀농 예정인들과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위한 정착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 일대에 마련되는 신덕지구 대지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43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조성 예정지가 현재 공사 중인 최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임실 읍내에서도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귀농 예정인과 함께 일반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농도 있겠지만 귀촌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도시민들이 힐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지구가 이런 임실 읍내가 아닌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또 도시하고 전주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거든요.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최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신덕지구 대지조성 사업, 도시민들의 농촌지역 유입을 위한 취지를 살리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년 정월이면 한 해의 애군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습니다. 부안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당산 수호신으로 여겼던 돌 오리상이 있었는데 도난당한 뒤 16년 만에 되찾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찾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제둥지를 찾지 못해서 마을 제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부안 동문안의 당산 돌오리상을 되찾은 건 재작년 3월입니다. 틀림없다고 확인들 하셨어요. 도난당한 지 16년 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 59cm, 세로 20cm 크기의 화강석으로 조각된 돌오리상은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독특하고 중요한 국가 민속문화재입니다. 부안 서문과 남문에도 있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문 돌오리상을 도둑맞았던 겁니다. 탐문과 수색 끝에 돌오리상을 찾아낸 문화재청은 원래 둥지인 부안군에 되돌려줬습니다. 돌오리상을 되찾은 지 2년이 흐른 지금 솥대 위는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그동안 돌오리상 복원을 위해 학술조사 등에 나섰던 부안군은 해마다 제자리에 놓겠다던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하는 일도 과제로 남습니다. 훼손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폐쇄하고 이 대체 도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쪽 소유자하고 이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이렇다 보니 명맥이 끊긴 마을 당산제에 대한 주민 기억도 흐릿해지고 그런 건 않더라고. 이장한테나 가서 물어보시오. 특별한 민속신앙을 감상하러 왔다가 헛걸음한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돌오리상의 보존 상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 제둥지를 찾아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도 29호선의 아리랑 교차로에서 국도 23호선 연정 교차로로 있는 4차로 구간이 이달 31일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전주, 익산 등에서 김제 벽골제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제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김제 시내를 우회하는 연정동에서 흥사동 구간도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의 계암사와 우금산성을 포함한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됩니다. 부안군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금바위 아래의 우금굴은 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암사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불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